그리고 조선 여성들에 대한 그 모집 방법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증언들이 많은데요. 그것은 특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모은 것은 살아서 돌아온 일본인 편사들이 말한 내용입니다. 일본인 편사들이 전쟁터에서 조선인 여성들을 많이 만났어요. 위안소에 갔으니까요. 위안소에 간 것 자체는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살아서 돌아온 일본인 편사들은 그 생생한 기억을 돌아와서 책으로 많이 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더 모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거의 다 취업 사기로 조선인 여성들을 데려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근 간호사가 된다. 해금 병원에서 잡역을 한다. 막 이런 이야기예요. 플러스 해가지고 1년 정도 그렇게 일을 하면 식사도 무조건 무료이고 또 숙소도 있으니까 잠잘 수도 있고 돈도 많이 벌 수가 있는데 하는 일은 쉽다. 그래서 안 갈래요. 해가지고 여성들을 데려갔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계약서 같은 게 없습니다. 이유는 1930년대에 조선인 여성들은 문맹이 92%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할머니 세대 그리고 준주 할머니 세대는 글자를 배우지 않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당시 일본인 여성들은 그래도 문맹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30% 정도. 그러나 조선인 여성들은 그 12%까지 문맹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같은 거 의미가 없었던 거죠. 또 쉽게 속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구조가 당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인을 위문하러 간다. 위문단으로 간다라고 하여서 그대로 현지에서 매춘을 강요당했죠. 그리고 일본 공장 노동자로 일하러 간다. 도쿄의 군수 공장 노동자가 된다라든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아까 이야기한 이 여성은 보마까지 갔죠. 그런데 일본 편사가 들어왔어요. 일본 말을 굉장히 잘하는 조선인 위안부였다. 그 쓰기에 책 안에 그 내용을 썼어요. 그런데 왜 당신이 그렇게 일본말을 잘합니까? 물어봤더니 그 여성은 자신은 조선에서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본 편사가 놀랐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왜 이런 데 와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여성이 24세였다고 하는데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도쿄의 공장으로 가서 1년 정도 일을 한다라는 모집이 있었다. 자신은 도쿄를 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교사 생활을 1년간 휴직하여서 도쿄에 가서 일을 하면서 도쿄 구경도 하고 견문을 좀 넓힐 생각이었다. 그런데 배를 탔더니 배는 도쿄로 가지는 않고 남쪽으로 와서 모마, 미얀마까지 와버렸습니다. 다 지금 일본군이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여서 그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위에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서 그 편사는 위에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은 다 알고 있었죠. 다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자신들의 지시로 그렇게 여성들을 모집했기 때문에 어떻게 불법으로 와도 그냥
어떤 것도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의 범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일본 정부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아는 내용으로 동원 시스템을 만들어버린 이러한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의 범죄 집단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기타, 근해 집단 종업원이 된다, 레스토랑에 요급이 된다, 여기에도요 하나의 일화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난닝에 갔던 스즈키라는 헌병 하사관이 매일같이 위안소를 순회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죠. 그런데 그 스즈키 헌병이 거기에 경연자 황이라는 그 전용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 씨가 말했다는 거죠. 조선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죠. 차 씨는 지주의 아들이다. 그런데 데려온 여기에 있는 15명 정도의 여성들은 소작인 딸들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했을 때는 큰애 집단 종업원이라는 내용이었다. 그 약속으로 왔다. 그런데 여기에 왔더니 이렇게 매춘을 강요 당했다. 어린 나를 오빠라고 계속 달아오는 그 딸들에게 정말 미안해서 죽을 지경이다. 이것을 헌병 하사관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헌병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다 시정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에 하나도. 그 환 씨는 근속의 신문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큰애 범죄가 되는 거죠. 그 환 씨는요, 그게 너무 분했던 거죠. 45년 일본에 패종한 이후에 환 씨는 윗사람을 살해합니다. 이러한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그러한 내용을 헌병 하사관이었던 스즈키 씨가 돌아와서 책에 써요. 그만큼 취업 사기죠. 그리고 거기 위안소까지 가면 이제 신체 자유는 없습니다. 다르치로 하면 잘못하면 살해당하니까요. 이러한 이야기는 특히 만주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역시 만주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증언을 했어요. 그 손자에게 증언한 내용을 손자가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지금도 일본말로 다 볼 수가 있는 내용인데요. 그 사람도 역시 그 헌병 전도의 그 위치에 있었던 그 할아버지인데요. 손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주의 관동군은 업자들을 쓰지 않았다. 관동군 안에 조선 여성들을 사냥해 오는 부대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냐고. 근데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조선 사람들 다 노예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전쟁에 그렇게 하여서 공헌시킨다. 그 정도로 생각했다. 탄시로서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조선의 여자애가 울고 있다. 내가 만났다. 그 할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왜 울고 있냐? 완전히 속아서 여기에 연연되었다. 그래서 계속 울고 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그 여자애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위안부 생활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 살해당하는 거 알고 있지? 죽임을 당하는 거 알고 있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태연하게도 그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할아버지의 증언이라고 일본에서 하나의 증언의 인터넷 사이트가 돼가지고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그 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취업 사기로,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해군 병원에 어떤 일을 하러 간다, 레스토랑에 요급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매춘을 강요당하고 이제 일본군의 감시 하에서 도망가면 죽임을 당하니까 이제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는 유괴라는 것입니다. 취업 사기, 마지막은 유괴라는 것은 달콤한 말로 속여서, 그리고 마지막은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유괴라고 하죠. 특히 조선인 그리고 일본인에 대해서는 유괴 방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 것으로 여러 가지 증언, 문서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속으로 모집되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위안부였다라고 세 번째 이야기한 문옥주라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근속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위안부 분들을 근속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은. 그러나 군 관계자라는 신분으로 자유롭게 한반도 그리고 일본에서 해외로 보낸 거죠. 그 군 관계자라는 것을 근속으로 아마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 근로 본사대로 모집하면서 중간에서 위안부로 만드는 사례가 있었고요. 기타 고급 장교의 가정부가 된다, 이러한 이야기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계약서도 아무것도 없이, 특히 조선 사람의 경우는 계약서 자체 필요 없으니까요, 말로 하여서 데려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가부르금 같은 거 줬어요. 300엔에서 1000엔 정도까지. 당시의 돈으로 1000엔이라고 하면 현재 돈으로 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의 돈을 주고 이제 데려갑니다. 데려갈 때도 그것을 부모한테 돈을 줘도요, 부모는 매춘모가 된다라는 것을 몰랐죠. 왜냐하면 달콤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유괴의 구체적인 사례인데, 역시 살아서 돌아온 군의관이 위안소에서 선병 검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돌아와서 쓴 내용입니다. 이거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없어지니까요. 이게 일본에서 온 어떤 여성이 선병 검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계속 거부를 했대요. 나는 이런 것을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냥 군인을 위로한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왔다. 그것은 어떤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게 생각해서 왔는데 이상한 것을 요구한다. 나는 돌아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업자가 그 여성을 다시 데려갔어요. 그 다음 날 나옵니다. 얼굴이 굉장히 부어 있다고 해요. 많이 맞았구나. 이러한 내용. 여성은 어쩔 수 없이 선병 검사를 받고 위안부가 돼버렸는데, 그 군의관이 그 다음날 그 여성이 바로 그 병원, 조그만 병원이잖아요. 그 옆에 위안소가 있었대요. 그 위안소에
잔문에서 오르그를 내밀고 계속 토하고 있었다. 토하고 으르고 토하면서 으르고 그렇게 하여서 그 여성이 그렇게 위안부 매춘을 강요당한 것을 적나라하게 자신의 쓰기에 살아 돌아와서 섰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러나 근위관이니까 이러한 부정적인 내용이 있으면 시정해야 되는데 결국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책 속에서 가끔 위안부 여성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나 의의 결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간지에 동원한 사례도 많습니다. 면장이 큰애 명령을 전달했다. 우리 마을에서는 5명 여자를 내야 된다. 이거는 근로 본사대라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러나 중간에서 위안부가 된 사례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B는요, 마을 지도자에게 간제 동원을 지시를 합니다. 이것은 중국입니다. 주로 조선이나 일본에서는 이런 사례는 없었죠. 왜냐하면 그래도 법치 국가였기 때문에 중국은 일본군이 침공하여서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령지에 중국인 지도자를 일본군이 불러가지고 요송으로 데려와 라는 것을 많이 한 것입니다. 한국의 위안부 문제하고 중국의 위안부 문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나 일본의 위안부 문제라는 것은 한국의 위안부 문제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군의 아주 악독한 그러한 행위를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가로 침입합니다. 이거 중국이에요. 일본이 점령한 그 중국인 마을을 샅샅 뒤지면서 민가로 계속 침입하면서 무엇을 했냐? 젊은 여성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젊은 여성이 있으면 데려간 거죠. 위안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점령한 중국의 마을에서는 다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사라지는 거죠. 도망가는 거예요. 어딘가에. 일본군이 데려간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그 마을 지도자의 연행을 명령한 구체적 사례. 이것도 역시 그 어떤 군의관이 쓰기에 남긴 내용입니다. 아까 같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의 어떤 마을을 일본군이 점령합니다. 네, 마을 지도자를 부르고 여성을 데려오는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 젊은 여성 데려와라. 젊은 여성들이 몇 명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손병 검사부터 시작되는 것인데요. 손병 검사를 할 때 여성들이 계속 으르고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의관도 나도 으르고 싶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인권 유린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역시 이 군의관도 아까 군의관하고 좀 다른 내 이야기인데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죠. 뭔가 이야기를 하면 자신의 목숨이 더 위태로워지니까요. 이것은 아까 그 미즈키 시게루라는 만화가가 있었죠. 그 만화가가 중국에서의 상황을 또 만화에 그렸습니다. 그 민가에 일본군이 침입하였어요. 계속 젊은 여자 오냐고 그렇게 찾아다니는 모습입니다. 나이 많은 중국인 부부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집 안으로 다 뒤져라 라고 해서 들어간 병사들이 집 안으로 다 찾기 시작하죠. 어떤 병사가 마지막에 총을 쏴요. 어떤 그 산자의 총이 면치운되었는데요. 그 산자가 약간 움직였습니다. 그것을 열어봐 라고 해서 열어봤더니 저놈은 딸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딸을 일본군은 데려갑니다. 이런 게 중국에서는 매일같이 일어난 상황이다. 마을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데려가지 말아달라. 나이 많은 부부가 어떤 것도 하겠습니다. 우리 딸만은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부를 데리고 복갱하고 젊은 여성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이게 미즈키 시게루가 역시 양심적인 일본 만화가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미즈키 시게루가 유명한 것은 요괴 만화를 그렸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고요. 이런 것은 그 사람의 주된 어떤 만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미즈키 시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만화도 많이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말합니다. 미즈키 시게르는 반전주의자라든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솔직하게 말하는 대단히 양심적인 사람이었고 위안부였던 분들에게는 배상이 절대 필요하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여성들을 데려가는 여러 가지 수법들이 있었어요. 포로들을 강제 연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동남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아를 일본이 점령했습니다. 거기는 네덜란드가 원래 지배하고 있었죠. 네덜란드군을 다 쫓아내고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점령했죠. 그런데 네덜란드 여성들이 포로로 많이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네덜란드 여성들을 총 62명을 강제 연행했습니다. 백인들을 강제 연행으로 위안부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일본하고 네덜란드 사이에서 지금도 완전히 풀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네덜란드 국왕, 거기는 아직 완제니까요, 완정을 하고 있으니까 네덜란드 국왕이 일본에 가서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리고 그때는 아키히토 일왕 이 조정한 자리에서 국왕이 이야기를 했죠. 과거에 이러한 네덜란드 여성들을 위안부로 일본군이 만든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네덜란드에서는 62명의 백인 여성들을, 네덜란드 여성들을 강제 연행, 그냥 그러니까 지업 사기 그거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수용소에 있는 여성들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강제로.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일본하고 네덜란드 사이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주모자는 미급, 시급 군사재판, 이것은 그 현지에서 일본 패전 후에는 재판이 이루어졌죠. A급 전범재판만 일본 도쿄에서 있었고요. B급, C급은 다 각지에서 세계 거기에서 군사재판이 일어났고 이 네덜란드 여성 62명을 강제 연행한 주모자들은 사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파푸아뉴기니아의 모아섬이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일본군이 그 모아섬을 점령하여서 이제 그 아래에 있는 호주에 침공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모아섬에서 조항한 원주민을 다 살해하고 그들의 딸들을 위안부로 만들었습니다. 5명이었지만요. 아주 큰 섬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추모자들도 역시 45년 이후에 미급, 시급 군사재판에서 사형이 됐죠. 이런 것은 다 사형이 된 경위, 이유, 그런 것들이 문서로 국제적인 공식 문서로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거는 그 위안부의 나이를 좀 볼 수 있는 자료인데요. 일본은 말했습니다. 21세 이상의 여성들을 데려간다. 이게 냄손 돈첩이었는데, 그러나 남아있는 이게 손병검사의 그 결과인데요. 필리핀의 일로일로 위안소에서 손병검사를 했는데요. 여성들의 나이가 다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가장 어린 나이는 16살입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은 현재 한국하고 똑같이 세는 나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잖아요. 45년까지 일본도 한국과 똑같았습니다. 지금은 만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16살이라는 것은요, 만으로는 14살이나 15살을 듣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17살, 18살 다 21세 이하가 굉장히 많습니다. 냄손 돈첩이라는 것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 다음 문서도 같은 그 일로일로 그 위안소 필리핀에 거기에 제2 위안소인데요. 여기서 가장 어린 나이는 두 번째 있죠. 15살입니다. 이것은 만으로는 13살에서 14살. 굉장히 어린 여성들도 위안부로 만든 그러한 증거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요, 14살 때에 연행되었다라는 증언이 있는 것은 거짓말이 아닌 것입니다. 21세 이상이라는 것은 처음 일본에만 적용됐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던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